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엠스틱 3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엠스틱 2를 잘 쓰고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박스를 열어봤는데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크죠? 이전에 있던 엠스틱 2하고 비교해보면은 3가 엄청 크게 커졌어요. 구성품을 보면 제품 본체와 그 거치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종류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치대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제품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 형태입니다. 제품 크기가 커져서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부분에다 붙여 놓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아래 부분에 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측면 부분에 통풍구 부분이 보이고요. 그 이 부분에 보면 안쪽 부분에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엠스틱 3에다가 다른 기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자는 USB-C 포트로 동일한데요. 근데 타입이 연결시키는 게 이전에는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 USB-A 타입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USB-C도 있고 그리고 USB-A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만족시키려고 마이크로 B 타입이 사용됐어요. 이전에 비해서 케이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신의 차량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USB-C면 C를 연결시키면 되고요. USB-A 타입이면 이렇게 A 타입 연결시키면 되는데요. 그런데 안에 보면 이렇게 Y 케이블도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M6 안에 고성능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설정을 했을 때 전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Y 케이블도 제공합니다. M6-2하고 3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크기는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단자 모양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하니까 그냥 골라서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에 이제 팬이 M6-2에서는 없었는데 3에서는 이제 팬이 자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2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펜을 추가를 할 수는 있었죠.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껴야 되고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 단자를 못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이번엔 M6-3를 세팅을 해볼 건데요. 인터넷도 잘 안 되는 환경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다 꽂아놓고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 띄워놓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 되는 환경에서 보조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먼저 시킵니다. 스마트폰에 엠겨즈 그 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요청하는 게 뜨는데요. 일단 등록을 해주고요. 앱을 실행해 봅니다. 제 경우에는 엠스틱2가 그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데요. 핸드폰 넘겨보면 새로운 기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치 등록을 누르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M6-3가 지금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고요. 핫스팟 설정 화면 뜨네요. 그 다음에 설정으로 이동 누른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고요. 다시 뒤로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어떤 거에 연결할지 뜹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뜨는데요. 저는 집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집에 있는 와이파이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폰으로 보기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봅니다. 이렇게 하면 M6-3에서 떠 있는 화면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앉아서 이렇게 궁상스럽게 이렇게 막 인터넷도 느린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면 떠 있으면은 뭐 사용자 개선 프로그램 참여할 거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 세팅할 거는 구글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죠. 키보드도 그대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해보니까 지금 앱 업데이트 할 게 엄청 많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집에서 업데이트 하니까 와이파이 속도도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필요한 앱도 검색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이제 차량에 M6-3를 장착을 해볼 겁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포트에다가 이렇게 M6-3를 장착하면 설치가 끝나고요. 부팅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금방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 누르면 이렇게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반응 속도로 보면 이전보다 많이 좀 쾌적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움직여 봤을 때 빠르게 잘 반응하고요. 티맵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뜨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누르면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의 주행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뭐 기능이 좀 제한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앱을 그대로 똑같이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풀 화면으로 띄워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화면 자체를 다시 분할해서 앱을 나눠서 쓸 수도 있네요. 분할 화면 만들기 누르고 원하는 앱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은 이 단축 아이콘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아이콘이 만들어지고요. 그 아이콘 누르면은 자동으로 띄워집니다. 제 경우에는 티맵과 카카오맵을 같이 띄우도록 제가 설정해 놔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도 떠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 두 개 서로 다른 맵을 띄워놓고 뭐 경로를 다르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제 경우에는 화면 분할을 이용해서 왼쪽에는 티맵을 띄우고요, 오른쪽에는 YT 뮤직을 띄워놨는데요. 원래 처음에 50% 띄우면 이렇게 영상도 나와요. 근데 영상을 재생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안 본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띄우면은 영상은 안 나오고 음악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오면 자동으로 음악 소리는 줄어들고, 내비게이션 음성이 안 나오면 다시 소리가 원래대로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넓히면 음악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T맵을 실행시켜서 사용해 봤는데요. T맵을 원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고 시원하게 화면 띄워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네트워크가 지연되면서 뭐 맵이 늦게 뜬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은 느끼지는 못했어요. 차량에 있는 GPS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정차한 상태에서는 아이에게 뭐 이렇게 음악을 보여준다거나 음악을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운전석에 제가 없고 뒤에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 제어하려고 하면은 이 앞자리까지 와서 제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엄청 불편하겠죠. 근데 M기어즈 그 앱을 이용하면은 뒤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해요. 뭐 음악을 멈춘다든지 재생한다든지 다음 곡을 재생한다든지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편합니다. 제 차량 경우에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웨이브나 왓챠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요금제를 가입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또 별도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냥 앱을 설치하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가입되어 있는 요금제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DMB TV를 이용하면은 인터넷이 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어떤 거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랑 뭐 종편, 케이블 해서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DMB 방송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꽤 좋더라고요. 넷플릭스도 실행해 봤는데요. 화면 넘길 때 뭐 크게 불편 없이 매끄럽게 잘 따라옵니다. 물론 아주 고가형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따라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거랑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렇게 크게 띄워서 보는 거랑 체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비를 쓰는 거죠. 넷플릭스 영상도 재생을 시켜봤는데요. 빠르게 잘 재생되고 화면이 좌우측에空백이 생기는데요. 이건 화면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좌우로 넓어서 그런 건데, 확대를 하면 위아래가 조금 잘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넓혀서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화면 볼 수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반응 속도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M2를 연결시켜서 사용해보면 확실히 3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올릴 때 늦게 따라온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엠스텍 3를 다시 장착한 건데요. 확실히 화면 넘길 때 아까보다는 더 부드럽게 잘 따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약간 멈칫멈칫하는 게 엠스텍 2에서 있었는데 엠스텍 3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유튜브도 실행해 봤는데요. 화면 넘길 때도 부드럽게 잘 따라옵니다. 이게 엠스텍 1에서는 조금 버벅거리는 게 뭐 있긴 했는데요. 근데 1에서는 뭐 그냥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그냥 불편함이 없었는데 엠스텍 2가 나오니까 1을 쓰면 좀 버벅거리는 게 더 많이 느껴져요. 근데 엠스텍 2도 많이 좋아졌는데 또 3 써보니까 또 2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잘 따라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이 정도 속도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을 확대를 이렇게 하면 옆에 지금 이게 따라오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밀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맞춰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율로 늘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좌우가 잘리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확대되듯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밑으로 내리면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최대화할 수 있고, 옆에 목록이 뜨니까 다른 거 선택하기도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바로 되고요. 당연히 유튜브 화면을 팝업을 띄워서 이렇게 폼에서 다른 앱을 실행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걸 사용하면 확실히 편한 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보겠다고 이렇게 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불안전하게 거치대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죠. 스마트폰 배터리도 사용하고 또 충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용해서 그냥 내비게이션 화면에 그냥 T맵을 띄워놓고 자신이 원하는 맵을 띄워놓고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때 뭐 고속 충전기나 다른 충전기에 충전하면서 화면을 띄워놓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괜찮았던 게 M기어즈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 보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나 뭐 핸즈프리 설정이나 뭐 디스플레이 설정, 내비게이션 바를 트윅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장치 설정에서는 지금 원래는 최적화 모드로 돼 있었는데요. 제가 고성능 모드로 켰어요. 이렇게 하면 팬 소리가 조금 커지긴 하지만은 쾌적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또 괜찮은 거는 이걸 하더라도 온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팬이 멈췄다가 돌아왔다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한 개만 연결시켜도 최근 나온 차량들은 다 사용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돌아가면 Y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고성능 모드 놓고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냉각팬 모드 설정도 있어서 뭐 여기서 보면 최적 냉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소음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또 저소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MC2와 MC3 발열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플루크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해봤는데 MC2는 52.8도 정도가 나오고요. MC3는 46도대 정도의 온도가 나오고 조금 더 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MC3가 기본으로 팬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좀 떨어지고요. MC2도 옵션 팬을 장착하면 물론 온도 좀 더 떨어지겠지만 참고 삼아 봐주세요. MC3가 아무래도 최신 기종이다 보니까 처음에 부팅 속도나 앱을 실행하거나 뭐 다른 앱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때 성능이 아무래도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좀 더 매끄럽게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MC2도 그렇게 부족한 성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가 좀 더 나아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좀 아쉬운 부분은 팬이 내장되고 좀 크기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유심 슬롯 이런 게 추가가 안 됐고, 그리고 HDMI 출력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만 M기어즈 코 앱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뒤에서도 좀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도 조작을 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앱 업데이트나 사후 AS도 잘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일으켰다, 뭐 그 전에 쓰던 제품에 뭔가 좀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은 국내에서 AS도 되고 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